안녕하세요. 유공여고 2학년 기하 수강생 여러분. 3, 4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석 선생님이고요. 얼굴은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죠. 1, 2차 시에서는 그냥 화면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했었는데 오늘은 칠판 수업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소리가 조금 작게 울리고 잘 안 들릴 수는 있지만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곧 학교에서 보게 되겠죠? 그때까지 잘 공부하고 계약 준비하다가 만나기로 합시다. 오늘부터 우리는 2차 곡선 1단원 2차 곡선의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2차 곡선이 어떤 것인지 예시를 통해서 몇 가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교과서로 들어와서 2차 곡선이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이 되고 2차 곡선들을 어떻게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래프의 특성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사고 교과서 기하를 사용을 할 거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를 아마 받았을 겁니다. 첫 단원 2차 곡선의 제1강 포물선 11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도 지금 살짝 좀 어둡고 잘 안 보일 텐데요. 눈 크게 뜨고 봅시다. 신사고 교과서 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단어는 포물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물선. 일상적으로는 우리 되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거든요. 뭘 도대체 포물선이라고 하는가? 뭐 공을 던졌을 때, 물체를 하늘 높이 던졌을 때 중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걔는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질 거다. 그 물체를 위로 던졌다가 내려올 때 그리는 그 곡선의 모양을 포물선이다. 우리 일상적으로는 국어사전에다가 이렇게 포물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포물선을 이미 수학 시간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왔었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그렸던 2차 함수, 의 그래프 있죠?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거나. 사실 포물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한 이런 형태의 함수가 지금 우리가 학습을 하려고 하는 이 포물선과 동일한 그 곡선을 말해요.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포물선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지구를 돌아나가는 인공위성에 비유를 해서 우주선을 비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끌려와요. 이렇게 오다가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다가 다시 원심력을 타고 이렇게 바깥으로 쭉 뻗어나가는. 하지만 이 포물선은 가상회관입니다. 타원이었다면 다시 돌아올 것이고 혜성처럼, 쌍곡선이었다면 그냥 바깥으로 쭉 뻗어나갈 거예요. 지구 궤도를 탈출, 우주선이 되는 거죠. 그 타원과 쌍곡선의 아주 중간이 딱 그 경계를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포물선은 이렇게 생긴 이런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요. 축소시켜. 축소를 시키면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래도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포물선의 형태는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길게. 우리는 여기까지 좀 사실 잘 살펴보지 않죠? 이만큼은 사실 큰 관심이 없고 화면을 돌아나가는, 지구를 돌아나가는 인공위성처럼 생각을 할 겁니다. 자, 포물선은 그럼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릴 것인가를 교과서를 통해서 하나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그림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비율을 하나 정할게요. 이 그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점, 아직은 무슨 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점, 점 F를 지구라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구학 시간은 아닌데, 생각해봅시다. 그 다음 이쪽에 보면 이렇게 쭉 긴 직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선이 하나 있는데 이 선을 이제 직선 L이라고 부를 건데요. 얘를 태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지? 태양은 둥근데 지구에 비해서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구의 관점에서 태양은 물론 거리가 좀 좁혀지긴 했지만 태양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의 직선처럼 이렇게 흔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때 저 멀리서 사실 저 멀리 있는 애는 지구의 인력은 닿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주 멀리 지구의 인력은 닿지 않아요. 하지만 태양의 인력에는 닿죠. 태양계 안에 있는 애들은 태양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올 거예요. 얘가 이렇게 끌려와. 쭉 와. 오다가 잘 생각해봐. 오다가 약간 왜곡됐지만 태양은 그래도 멀리 있지만 지구 근처로 애가 오면요. 가까이에 있으니까 지구에 의해서도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애가 휘어요. 이렇게 휘어. 딱 휘어. 휘다가 지구와 태양의 물론 힘의 세계는 다르지만 딱 힘이 평형이 되는 그 점점을 어딘가를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원심력에 의해서 지구에 당기는 힘에 의해서 끌려가다가 다시 이렇게 탈출하게 되겠죠. 아주 정확한, 아주 과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비교를 해본 겁니다. 자, 끌려 들어오다가 이렇게 딱 힘이 중간에 딱 힘이 같아지는 그 점을 거쳐서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빙글 돌아서 다시 쭉 벗어나가는 이런 형태의 곡선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 이제 우리 어떻게 약속을 정확한 잘 보세요.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립니다. 힘이 동일하게 작용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곡선을 해볼까요? 힘이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걸 우리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자, 한 점에서 그 혜성이 지나가는 점까지의 이만큼의 거리를 하나 잴 거예요. 이 거리를 재자. 이 거리랑 태양에서 이렇게 직선 L에서부터 끌어당기는 힘, 이만큼의 거리랑 서로 같게 되죠. 같은 그런 점들을 골라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쪽은 가깝고 한쪽은 멀어지다 보면 한쪽 가까운 쪽으로 확 쏠려버리겠지.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하나의 점을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이쪽 안에서도 만약에 화면이 계속 멈추네요. 손 빨리 해요. 자, 만약에 멀리 있다가 가까이 있는 점을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멈춰봅시다. 여기 하나 더. 자, 지구에서부터 이만큼의 거리 여기 있어요. 요만큼의 거리랑 마찬가지로 직선까지의 거리랑 서로 이렇게 같아진 그런 점들만 골라서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거리가 같다라는 건 끌어당기는 힘이 같으니까 힘의 평형이 생겼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확 쏠려서 치우치지 않고 그런 점들을 이렇게 쓱 거쳐서 지나가게 된다. 얘랑 거리가 같고 여기까지도 거리가 같은 이렇게 거리가 같은 그런 점들을 거쳐서 지나가게 된다. 이게 우리가 말했던 포물선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다 표시를 해볼까? 지금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잘 보세요. 점 F에서부터 동시원이 그려져 있어요. 그냥 편의상 거리가 1이라고 해봅시다. 반지름이 1이라고 쳐봅시다. 작은 건 반지름이 1, 그 다음 건 2, 3, 4, 5, 6, 7. 반지름이 1씩 커지는 거예요. 자, 똑같이 직선 L에서부터 한 칸의 거리가 1, 2, 3, 4 이렇게 1씩이라고 한번 쳐보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자, 파란색 점으로 이제 F에서부터의 거리, 직선 L에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전부 다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한번 점을 찍어보십시오. 이렇게. 자, 우리가 찾은 점은 이거 있죠. 두 칸 거리 똑같죠? 그 다음 여기 반지름 하나, 둘, 세 칸. 직선 하나, 둘, 세 칸. 똑같죠? 그 다음 네 칸인 점 찾아볼까요? 거리가 네 칸 동경하는 점 여기 있네. 그죠? 하나, 둘, 셋, 네 칸.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칸. 다섯 칸인 점 여기 있습니다. 여섯 칸인 점 여기 있죠. 일곱 칸인 점 여기 있죠. F와 직선 L에서부터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다 찾아놓은 거예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있겠죠? 똑같이 찍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여기 있겠네요. F에서부터 거리가 3칸, 직선 L에서부터 거리가 3칸. 4칸인 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점들 여러 개를 찍어놨어요. 파란색 점들을. 그리고 나서 이 파란색 점들을 그런 곡선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렇게 곡선으로 이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파란색 곡선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포물선은,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뭘 포물선이라고 했었는지. 이 그림상에서 의미하는 바, 한 점 F와 F, 한 직선 L, 한 점과 한 직선에서부터의 거리가 똑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꼭 여기에 찍어놓은 점뿐만 아니라 어떤 위치에 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어떤 점의 위치에서도 한 점에서부터의 거리와 직선 L에서부터의 거리가 서로 다 같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포물선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한 점 F와 한 직선 L.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름을 정해둘 겁니다. 이 점 F를 우리는 초점이라고 부를 거고요. 초점. 포커스의 앞글자를 따서 보통 점을 F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초점 F. 부를 거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직선의 이름을 우리 준선이라고 해줄 겁니다. 네, 새로 나온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용어가 이 두 가지가 되겠죠.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은. 그래서 포물선이 그려지기 위해서는 초점과 준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자, 아까 보면 포물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차함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포물선은 보통 위아래로 볼록한 애들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왼쪽으로 볼록한 경우 또는 오른쪽으로 볼록한 경우, 그러니까 포물선인데 옆으로 약간 옆으로 약간 회전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포물선을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기하에서 말하는 포물선은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볼록한 애도 있고 위아래로 볼록한 애도 있어요. 얼마든지 방정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뒤에 다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11페이지 아래쪽에 그 빨간색 중요한 글씨로 다시 한번 포물선의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몇 가지 용어들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요 가운데 들어가 있는 초점이 지나가는 요 축을 흔히 중심축이라고 불러요. 축 또는 중심축이라고 부를 거고요. 축, 포물선 축. 축에 대해서 대칭이 이루죠. 포물선은 축. 그다음 포물선이 지나가는 요 사이. 초점과 준선의 딱 그 사이, 요 점을 꼭지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차함수에서도 이차함수의 꼭지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똑같은 용어로 부릅니다. 자, 그럼 그건 한 장 넘어가 볼까요? 12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12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말했던 이 포물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워놓고 다시 한번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여기다가 교과서 작으면 잘 안 보여서요. 교과서 좀 잘렸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의 교과서를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방금 얘기했던 포물선의 성질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포물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 P는 어떤 애들이냐면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랑 서로 똑같은 애들이에요. 자, 그럼 이거 이제부터는 식으로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긴 해요.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죠. 한 점에서부터 준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죠. 이 둘이 똑같을 때 우리 그걸 포물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 P를 x, y라고 두고 이 등식을 이용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x, y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만들면 x랑 y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면 그게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점 P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자, x랑 y에 대한 식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게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이에요. 자, 답은 PF의 길이 구하죠. PF,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은 얘기죠.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P부터 F까지 거리는 F의 점의 좌표는 P, 0이거든요.
만들면 돼요. 아, x-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요만큼이구나. 얘는 누구와 같느냐? p부터 h까지의 거리거든요. 자, 그럼 p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지금 쉽죠. 왜냐하면 x만큼의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자, 여기서 이거 얼마니? 전피의 y좌표잖아요. y 이만큼 y.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걸까? 이거 지금 직선 잘 봐야 되거든요. 요 좌표평면을 잘 보셔야 돼요. 원점이 여기입니다. 원점이 꼭지점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원점 꼭지점이에요. 준선은 x좌표가 마이너스 p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이게 왜 y라고 했을까요? 미안합니다. x죠? 자주 그러진 않아요. 저기 x죠? 이쪽이 마이너스 p. 그럼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거리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이만큼 x, 이만큼은 좌표는 마이너스 p지만 길이니까 p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ph까지의 길이는 결국 x와 p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절대값을 취하면 될 겁니다. 길이니까.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서 x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요? 자, 해봅시다. 이거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양변을 제곱을 할 겁니다. 제곱할 거예요. 제곱해서 정리합시다. 우리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플러스 y제곱. 얘는요, 제곱했으니까 2px p제곱. 제가 지워줄 거 지우고 정리해봅시다. 다 지워지죠. x제곱 x제곱 p제곱 p제곱. 얘 넘어가면 4px. 남는 거 쓸까요? 따라서 넘어갑니다. 결론은 y제곱은 4px.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식이 만들어지죠? 자,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포물선의 방정식이에요. 여기 교과서에 그려져 있는 이렇게 생긴 포물선, 그 포물선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x와 y가 이렇게 생겼죠? p라는 모르는 미지수가 하나 생겼는데 그 p는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p가 의미하는 거 초점의 x 좌표 p. 이때 준선은 원점의 반대편에 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p. 준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p. 초점의 좌표 p, 0. 1대 포물선의 방정식은 y제곱은 4px.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12페이지 교과서의 중간에 식이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당연히 p는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나요? 12페이지 아래쪽에 그 식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걸 여러분들 좀 과제로 연습하라고 드릴 건데 12쪽 위에 저 왼쪽 부분을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작은 그래프가 하나 더 있죠. 이쪽에 여기 나와있죠. 자,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초점이 반대편에 찍혀 있거든. p가 음수인 거야. 그럼 당연히 준선이 접힌 x는 마이너스 p니까 그 양수겠죠? 오른쪽에 찍혀 있을 거예요. 자, 초점은 이쪽, 준선이 이쪽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포물선은 어떤 방향? 오른쪽으로 볼록하게 생기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식을 유도해 보시면 결과는 똑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얘도 역시 y제곱은 4px 꼴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방정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p의 부호가 양수면 이렇게 왼쪽으로 볼록하게 그려질 것이고 p의 부호가 음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강의 시간을 좀 짧게 만들기 위해서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연습하는 걸로 좀 남겨드리려고 해요. 12쪽에 있는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방정식을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요. 일단 하나만 연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13페이지에 가서요. 예제 1번을 보기로 하죠. 오랜만에 초록색 칠판에 와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라서 요즘 사실 글씨를 되게 오랜만에 쓰기도 하고요. 이 정도 악필은 아닌가 보네. 내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내가 이거보다 글씨를 잘 쓸 거야. 짜죠.
되게 못 쓰진 않죠, 그래도. 13페이지 이제 1번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저 포물선에 초점의 좌표 준선의 방식을 먼저 구한 다음 그래프도 나보고 구하래요. 자, 포물선의 방정식의 기본형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px. 그럼 이제 저 포물선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p가 얼마야? 우리가 말하는 p는 2예요. 2. p가 2예요. 그러면 초점 f p, 0이었잖아요. 잠깐만, 2, 0. 준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다 알아.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서 답은 다 있지만 두 답은 다시 한번 그려보죠. 초점의 좌표는 2, 0입니다. 여기 2. 준선의 방정식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서 준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포물선은 어떻게 지나가게 되느냐? 중점이니까 당연히 원점이 꼭지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이런 형태의 포물선을 가지게 된다. 똑같은 그래프 그릴 수 있죠. 자, 아래쪽에 문제 2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연습으로 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있죠? 문제 꼭 연습하세요. 이게 아마 과제가 될 겁니다. 원래 동영상 강의 안에 선생님이 안내를 해둘 건데 거기 과제를 해서 사진으로 찍으셔서 온라인 클래스 과제 제출방에다 학번 이름으로 해서 업로드를 이미지 삽입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돼요. 안내를 잘 보고 과제 제출을 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자, 우리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13쪽. 자, 13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2차 함수처럼 그래프가 생겼어요. 포물선은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블록한 애들을 봤는데 이번에는 아래로 블록한 애가 생겼거든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냐면 원래는 여기가 X축, Y축 이런 꼴이잖아요. 그래서 초점이 여기 있고 준선이 여기 있을 때 포물선이 이렇게 나타났었잖아. 자, 얘를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요. 자, 얘를 잘 보세요. 뒤집어. 이렇게 뒤집었어요. 뭐가 된 거니? 원래 X축이었던 애는 이렇게 뒤집으면 원래 X축이었던 애가 Y축이 되는 거죠. 원래 Y축이었던 애는 X축이 되는 거예요. 뭐야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옮겨갈 때 바뀐 건? X와 Y의 축이 바뀐 거예요. 뒤집은 거야. 얘를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뒤집어야죠. 얘랑 얘를 그냥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뒤집힌 거예요. X와 Y의 자리가 바뀐 거죠. 그러면 방정식도 마찬가지 X랑 Y랑 자리만 바뀐 거죠. 마치 역함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다르지만 그래프 모양이 역함수의 형태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래가 y제곱은 4px의 형태를 띄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내면 좋겠느냐? 바뀌었죠. x제곱은 4py.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뭐니? 여기서 4p를 양변에 나눠주면 y는 4p분의 1 x제곱 몇 차시? 2차 함수잖아요. 4p분의 1 x제곱 2차 함수죠?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리고 우리 2차 함수가 포물선이 맞다는 거죠. 자, x랑 y랑 자리를 바꾼 이런 형태의 포물선도 존재를 합니다. 그것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증명을 생략하고 x랑 y랑 바뀐다라고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초점의 좌표도 p, 0에서 바뀌었죠. 이제는 x랑 y랑 바뀌었으니까 초점의 좌표도 0,p 바뀌어야죠. 준선의 방정식 역시 x는 마이너스 p가 아니고요. 바뀌어야죠. y는 마이너스 p로 바뀌죠. 이렇게 다 뒤집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래쪽, 자, 문제 3번. 포물선의 방식 계산하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께 과제로 자, 다 남겨드릴 겁니다. 잘 위에 교과서 내용 참고해서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하나, 14페이지에 있는 예를 하나 더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턴 쌍곡선에서 조금씩 짧게 끊어서 가는데 근데 당황해가지고 몇 분에 시작했는지 지금 까먹었거든요. 잠깐 뒤로 가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 좀 하고 올게요. 미안합니다. 25분이 경과했네요. 자, 조금 힘내서 열심히 한번 가봅시다. 수업 시간이 다 2시간으로 붙어있는 바람에 공부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자, 영상은 가능한 50분보다 좀 짧게 끊어놓을 거고요. 어차피 지금 이 영상 배속으로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괜찮긴 한데 잘 들어보려도 14쪽이에요. 이제 2번 봅시다. 이렇게 생긴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설 방식 똑같이 구하고 그래프 계속 구하래요. 아까 앞에 했던 거랑 똑같네요. 그렇지? 자, 포물선을 들여다봤더니 x제곱은 2y예요. x제곱으로 시작하는 형태야. 그러면 알아야 돼요. 처음에 y제곱은 4px 이런 형태일 때 포물선이 이거 아니면 이거였으니까 x제곱은 2y야. x제곱은 4py 꼴이면 포물선은 이렇게 물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위아래로 블록하겠구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포물선의 기본 방정식 기본 형태는 x제곱은 4py 이런 꼴의 형태였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p가 얼마인지 바로 구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p는 2분의 1을 말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해설은 있지만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초점 f의 좌표 0,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준사의 방정식 x가 아니라 y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프 그릴까요? 옆에다 이쁜 그래프가 있으니까 옆에다 그릴게요. x축 이거 y축 이거 초점의 좌표 0,2분의 1 찍었습니다. 준사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예요. 따라서 이 안에 초점은 위에 준사는 아래에 있으니까 포물선을 그리면 당연히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형태의 이런 포물선의 방정식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포물선.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 건 사실 이런 거죠. 포물선의 기본형이 어땠는가, 그다음 초점과 준선의 좌표는 어디 있는가 찾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프 좌표 평면으로 올라가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 아래 문제 4번 역시 여러분들께 과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그냥 까먹지 않으니까 하나 설명하고 마칠까요? 좀 사용 문제를 할 때 안 어려워. 할 수 있어요. 자, 태양 에너지를 모으는 장치의 단면이래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해 드린 적 있죠. 포물선의 성질은 뭐냐? 쭉 직선으로 들어오는 빛이 다 반사가 돼서 한 점, 그 점이 바로 초점이 됐던 거야. 그 점이 초점인 거죠. 초점으로 다 모이게 되더라. 전부 다. 들어온 빛이 반사돼서 초점으로, 들어온 빛이 반사돼서 초점으로, 모든 빛이 반사되면 한 점으로 모이는. 그래서 에너지나 빛, 전파 따위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특징이죠. 자, 그런 장치의 단면은 초점이 F고 꼭지점이 자격이 1.5인 이런 포물선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A, B는 요 OF 축이 되는 거죠. 축 가운데 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 직선 AB와 OF의 교점을 H라고 한답니다. 수직으로 만나겠죠. 자, 이때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AH와 BH의 비례 각각 1m씩이래요. 요거 1m, 요만큼 1m. 그리고 OH
OH 요만큼 25cm 다 표시되어 있네요. 자, 뭘 구하는 거 봅시다. 이제 마지막 이 포물선의 꼭지점 O와 초점 F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요. 자, 방법은 두 가지로 접근을 할 겁니다. 사실 지금 얘는 여러분들한테 좀 헷갈리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래프 이렇게 기울여 놓은 건데 똑바로 생겼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문제가 쉽기는 쉬워요, 사실은. 뭐 지금 어차피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 그냥 보조선 하나 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할까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고요. 이거 포물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생각해봐. 그냥 살짝 우리가 이렇게 연장선을 그을게. 축이 있으니까 축을 그냥 이렇게 연장선을 그을게. 그러면 포물선에는 초점도 있고 초점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준선이 있어야 돼요. 준선은 꼭지점의 반대 초점에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와 꼭지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죠? 그곳에 이렇게 준선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준선 L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 구하는 거였지? OF의 길이 구하는 거였어요. 이만큼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어디랑도 똑같냐? 준선까지, 꼭지점부터 준선까지의 거리와도 똑같아요. 이걸 x라고 할 거라면 준선까지의 거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됩니다. 우리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 네. 자, 그럼 이제 초점. 포물선의 성질을 한번 생각해보죠. 포물선의 성질이 뭐였습니까? 한 점에서 네, 이렇게 하죠.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 이만큼 파란색 거리 이만큼의 길이와 같아요. 누가 같냐? 이 점에서 준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초록색. 자, 결론을 찾으면 포물선의 성질에 의해서 한 점에서부터 초점까지의 파란색 거리와 초점에서 준선까지의 요 수직이 되는 직선거리, 초록색 거리가 서로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파란색과 초록색을 식으로만 표현하면 문제는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자, 파란색 표현합시다. 뭐냐고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직각삼각형. 굉장히 쉽네요. 뭐야, 그럼 얘는 바로 1, 이만큼은 x-4분의 1. 그죠? 자, 이거 식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얘는 결국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x-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만큼이 바로 우리가 찾는 파란색 거리가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빗변입니다. 자, 마찬가지 이때 이만큼 초록색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얘는 더 쉽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연장을 해보면 이렇게 수선을 그어보면 요만큼이 바로 25cm가 되는 거고요. 요만큼은 우리가 찾는 x와 거리가 서로 똑같아요. 따라서 초록색 거리는 뭐가 됩니까? 얘는 x 더하기 4분의 1. 답은 나왔네요. 따라서 포물선의 성질에 의해서 이 파란색 거리와 초록색 x 더하기 4분의 1 이 둘이 서로 같다 라는 식을 확립할 수 있겠죠. 이제 양면의 제곱을 통해서 x의 거리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초점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 x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는 자, 이 풀이의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한번 끝까지 결과를 좀 만들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만큼 일단 포물선의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14페이지까지 거쳐오면서 우리가 좀 생략을 하고 넘어왔던 문제 1, 2, 3, 4번이 있었거든요. 예제를 참고해서 문제 1, 2, 3, 4를 쭉 열심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번 시간에 아마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자,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기로 하겠습니다.